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공공건설 클레임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 청구와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돌관공사가 진행된 경우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업,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의 의견 대립이 증폭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난 현장, 책임 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사건을 수행하면서 돌관공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돌관의 한자를 살펴보면 갑자기 돌, 꽤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돌파하다에 쓰는 돌자, 관통하다의 관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즉 돌관이란 단숨에 꿰뚫다, 단숨에 일을 완성시킨다 라는 의미로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돌관공사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관공사는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내지 지체상금의 부담을 공기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돌관공사의 원인 및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그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돌관공사는 공사기간, 공사 내용,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에 관하여 당초 예정된 공정계획표와 달리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연장 작업, 야간 작업, 휴일 작업을 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돌관공사를 해야 하는 원인 제공을 발주자와 시공사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발주처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시공자의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돌관공사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공기라고 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준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의 공사 목적 달성이 중요한 것인지 시공사의 지체상금 내지 간접비가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돌관공사와 지체상금, 공기연장 간접비는 서로 경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초 공기가 일정 기간 연장되어 준공일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준공일을 도과하여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이 서로 경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돌관공사비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상 돌관공사비 청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휴일 및 야간 작업에 대한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근거로 돌관공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공자가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한 청구 요건을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발주자가 돌관공사를 지시하여야 하고 둘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넷째,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발주자의 공기 단축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돌관공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시공사는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시공자가 임의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시공자가 임의로 돌관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추후에 돌관공사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발주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시공자로서는 추후 지체상금 내지 간접비의 문제를 감수할지 아니면 돌관공사로 공기를 준수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돌관공사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관공사가 인정되는 경우 돌관공사비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비가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비 산정 방식이 원칙일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생산성 비교 측정 방법, 인력 투입 계획서와 실투입 인원 비교 방식, 총 원가 산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품할증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고 실비로 지출된 비용에서 책임 제한을 한 사례, 총 원가 산정 방식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돌관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경우 어떤 방식에 의하여 감정을 진행할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시공사에서 돌관공사비 산정을 위한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감정 방법도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돌관공사비는 돌관공사로 인한 모든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출 내역서상의 항목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돌관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모든 항목의 비용을 돌관공사비로 주장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관공사 시행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한일 공공건설 클레임팀의 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설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소개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